빠르게 통과하는 비법 드림센터 논문 컨설팅. 필요한 것에 따라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이 나이는 뭐 명목적도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항상 1번, 2번, 3번, 4번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척도가 아니라 어떻게 표현하고 만들었냐, 그렇죠, 형식이죠. 그냥 변수 이름이 그게 아니거든. 절대 그게 아니거든. 키도 마찬가지야. 키도 키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비율이라서 키는 비율 이렇게 많이 얘기한단 말이야. 맞네. 키, 몸무게, 비율 뭐 이렇게 써 있잖아. 근데 몸무게도 그람수 이렇게 하면은 아니거든. 그것도 명목으로 바꿀 수 있거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논문 컨설팅 전문기업 드림셀파의 윤선희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연구 방법에 대한 세 번째 시간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제 모형과 가설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분석 방법 중에서 이제 연구 대상과 그 다음에 표본 추출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은 측정 도구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측정 도구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여러분들이 모형에 제가 어떤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변수를 정했을 때 그 변수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먼저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작적 정의를 내린 후에 이게 실제로 어떻게 데이터 형태로 받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측정 도구예요. 이 측정 도구를 다른 말로 하면 설문 문항, 설문 항목이라고 설명할 수 있죠. 자,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할 때 직접 내가 설계해서 데이터를 모으는 방법을 1차 데이터 수집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이미 국가에서 혹은 기존 뭐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는 방법을 2차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1차 데이터를 이용해서 내가 연구를 할 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측정 도구인 설문 항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실 때, 설문 항목은 만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이제 기존 연구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있고 제가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연구자가. 자, 첫 번째 기존 연구에서 가져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 그대로 가져오는 방법이 있고요. 기존 연구에서 가져온 것을 내 연구에 맞게 수정하는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러면 뭐 어떨 때 그대로 가져오고 어떨 때 수정하는가는 연구의 상황에 맞춰서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수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제 이것이 특히 어느 분야냐에 따라서 반드시 이 그대로 가져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반드시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본인의 학문 분야에서 어떻게 설문 항목을 이용하시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또 조언을 주위에서 들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심리학에서는 측정 도구를 절대로 바꾸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항도 빼시면 안 되고 문장의 수정을 전혀 하면 안 되는 경우가 많고요. 경영학이나 행정학 분야는 조직 상황과 특성에 맞춰서 설문 항목을 거의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문 항목을 내가 개발하지 않고 기존 연구에서 가져올 때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 수정해서 가져오는 경우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하고요. 또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어떨 때냐면 내가 지금 측정하려고 하는,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그 변수의 측정 도구가 기존 연구에 잘 개발되어 있지 않을 때 내가 만들어 써야 되는데, 만들었을 때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이제 대략 만들면 되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거는 연구자가 그냥 맘대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요. 측정 도구를
가 없을 때 만들어서 쓰는 걸 측정도구 개발이라고 하는데, 측정도구 개발은 이거 자체로 이제 논문 하나가 완성된 석사 논문이나 박사 논문이 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굉장히 헤비한 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측정도구 개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도구를 만드실 때 기존 연구를 아답해서 그대로 쓰는 방법, 수정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직접 개발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측정도구를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설문 항목인데, 이 설문 항목은 얘는 종류가 네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척도라고 얘기하는데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네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구별하실 수 있어야 하고 이제 이해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왜 이렇게 중요한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요 척도의 종류는 이제 뭐 어떤 수준으로 나눴느냐라고 하면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정보의 양, 정보의 수준을 나눴다, 뭐 이렇게 기준은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사실은 뭐 몰라도 돼요. 거기까지 몰라도 되는데, 뭐 우리가 이제 통계학 책을 보면 이제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척도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어떤 변수가 어느 척도다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몸무게, 키, 매출액 이거는 이제 비율 척도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이게 잘못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질문에 따라서 이게 비율 척도도 될 수 있고 명목 척도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제가 명목, 서열, 등간, 비율 이렇게 네 가지 설명했잖아요. 이 네 가지가 정보의 수준에 따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래로 갈수록 정보 양이 많아요. 서열이 정보량이 제일 많고 명목 척도가 정보량이 제일 적거든요. 그래서 정보가 많은 척도는 정보가 적은 척도로 이렇게 이제 바꿔서 만들 수가 있어요. 거꾸로 만드는 건 안 돼요. 자, 그래서 자,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키가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비율로 물어본 건데,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1. 50kg 이하, 2. 50에서 60kg, 3. 60에서 70kg, 4. 70kg 이상 이렇게 물어보면 이게 이 비율 척도를 명목으로 이렇게 바꿔서 질문한 거거든요. 비율로 물어볼 수도 있고 명목으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출액이 비율 척도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계학 책에서도 아마 예를 들면서 이제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으로 사용해서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바꿀 수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표현하는 것에 따라서 척도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되죠. 이렇게 척도를 네 가지로 구별하고 이 척도에 맞게 내가 설문지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그 척도가 어떤 척도로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내가 쓸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좌우돼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설문지를 만드는데 척도를 잘못 골랐거나 혹은 척도를 그러니까 내가 남의 연구에서 따올 수 있다고 했으니까 잘못 표현을 해버리면은 내가 원하는 통계 분석을 못 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척도의 종류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고 거기에 맞는 설문지를 만들어야 하고, 그래야지만 제대로 된 통계 분석까지 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기 때문에 이 척도를 선택하고 측정 도구를 선택하고 거기 안에 척도의 종류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하고 거기에 맞는 설문지를 만드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이게. 요 네 가지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주로 명목 서열하고 등간 비율하고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되냐? 얘는 질적 변수, 얘는 양적 변수예요.
질적 변수는 그룹 변수라고도 얘기하고, 요거 양적 변수는 어쨌든 숫자로 계산할 수 있는 변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두 개를 갈라서 설명을 하냐면 질적 변수하고 양적 변수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별하실 때는 내가 질적 변수 형태로 데이터를 모을 거야, 아니면 양적 변수 형태로 데이터를 모을 거야, 이렇게 구별하시면 된다는 거죠. 양적 변수 형태로만 데이터 A 변수를 양적 변수로 모았어요. B 변수를 양적 변수로 모았어요. 그러면 상관관계 이상을 할 수 있어요. 상관관계,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A 변수는 질적 변수로 모으고 B 변수는 양적 변수로 모았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t-텍스나 아노바 이런 걸 쓸 수 있어요. 그런데 변수 두 개 다 질적 변수로만 모았어요. 그러면 이건 카이제오 검정만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뭐 조금 더 깊이 나가면 질적 변수를 종속 변수로 모은 경우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 방법 같은 걸 쓸 수는 있어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분석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죠. 삶의 질과 수입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요. 그러면 수입이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가를 알아보고 싶어요. 관계를 알아보는 거기 때문에 회귀 분석을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을 비율 척도로 받아야 돼요. 당신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하고 삶의 질과 관련된 척도는 설문 문항이 개발되어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이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인구 통계학적인 변수에 100만 원 이하의 그룹이 몇 명, 1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룹이 몇 명,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그룹이 몇 명, 300 이상인 그룹이 몇 명, 요 정보만 필요하다라고 하면 질문을 할 때 1, 100만 원 이하, 2, 100에서 200, 3, 200에서 300, 4, 400 이상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변수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변수로 쓰려고 하는 건지, 단순히 그룹이 몇 개 정도 되는지를, 그룹의 개수를 알아보려고 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는 건지에 따라서 설문 문항을 다르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결과, 내가 쓰고 싶은 통계 분석 방법에 맞는 설문지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거에 맞는 척도에 맞게 설문지를 만들어야 됩니다가 정답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척도의 종류가 4가지라고 했는데, 이제 그 4가지 중에 질적 변수와 질적 척도와 양적 척도를 구별하셔야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몸무게는 뭐 비율 척도, 혹은 뭐 매출액은 비율 척도, 이렇게 이제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연구에서 어떤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내가 검정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이제 이 설문 항목을 다르게 만드셔야 된다는 것을 꼭 이해하시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헷갈리시면 비율적도로 만드는 게 더 좋으세요. 이유는 비율적도로 만들면 이것을 다시 명목으로 변환시킬 수 있거든요. 재코딩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주의를 하셔야지 연구 방법론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분석 방법, 통계 분석에서 실패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